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도덕주의, 심리주의, 그리고 대중문화, 문화상품화와 관련된 단원 정리 문제와 교과서로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1번부터 같이 풀어볼게요.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데요. 갑부터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것에서 아름다운 의미를 찾는 자들은 교양 있는 자들이다. 세상에 도덕적인 작품, 비도덕적인 작품이라는 것은 없다. 여기서 얘들아 벌써 입장을 좀 추론할 수 있겠죠. 예술 작품의 도덕적인 평가를 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보는 신미주의 혹은 예술지상주의 입장이다라고 보면 될 거고요. 을 볼게요. 예술 작품이 몸에 좋은 곳에서 불어오는 미풍처럼 그들한테 좋은 영향을 줘야 한다.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좋은 예술에 자꾸 노출되면 알아서 좋은 말, 공감하는 성향 이런 것들을 잘 닮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예술의 도덕적인 기능, 영향력을 강조하는 도덕주의. 그 중에서도 요거 우리 프린트에서 봤겠지만 플라톤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긍정,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잘 골라보면 되겠네요. 1번. 자, 예술은 인품 향상을 위한 것인가? 예술지상주의는 꼭 그렇지는 않다. 예술의 독자적인 가치를 추구해도 상관없다 라고 할 거고, 도덕주의는 그렇다. 훌륭한 인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겠죠. 예술은 윤리적 가치를 포함해야 하니 예술지상주의는 아니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도덕주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해야 해. 사회적으로 참여하고 좋은 역할로서 참여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해야 돼 라고 말할 거고요. 3번 예술 작품에 대한 국가의 검열이 필요한가? 예술지상주의는 윤리적인 규제, 평가, 간섭 이런 것들을 좀 귀찮아하겠죠. 그쵸? 하지만 플라톤 도덕주의는 국가의 관리, 통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4번. 예술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는가? 예술지상주의는 맞다. 예술을 위한 예술, 순수 예술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볼 거고요. 도덕주의는 예술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너무 지나치게 인정해주다 보면 예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분명히 있는데 그 부분을 놓치게 될 거라고 얘기해요. 요건 X. 자, 예술은 예술 이외의 다른 것을 위한 수단인가 해서 예술지상주의, 선생님이 지금 방금 얘기했던 순수 예술, 그리고 예술을 위한 예술, 오직 예술은 예술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으니까 다른 것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고, 도덕주의는 수단이 될 수 있죠. 도덕성 함양 혹은 사회에 좋은 미풍양속을 가르친다거나 하는 등의 그 사회의 도덕적인 성숙에 기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네요. 옆으로 넘어와서 2번도 비슷한 주제예요. 심리주의냐 도덕주의냐를 구분하고 그 입장, 각각의 입장의 특징을 잘 떠올려보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2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가 도덕적이라던가 비도덕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삼각형이 도덕적이고 이등변 삼각형은 비도덕적이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의미하다. 여기서 여러분들 읽어내야 돼요. 정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시에 도덕적이라는 말을 표현하는 게 의미가 있어 없어? 없죠. 그쵸? 그래서 예술작품의 도덕적인 기준으로 평가하지 말아라. 그런 잣대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심리주의 혹은 예술지상주의의 입장일 거고요. 그랬을 때 지지할 만한 입장. 자, 기억, 선지 봅시다. 예술은 예술 이외의 다른 것을 위한 게 아니다. 예술 그 자체로 소중하다. 미적 가치만 추구하면 된다. 자, 니은. 예술의 미적 가치보다 경제적 가치가 더 중요해? 아니죠. 미적 가치가 가장 중요한 가치일 거예요. 디귿. 윤리적 가치를 기준으로 예술을 판단해선 안 된다. 네, 심리주의가 좋아할, 긍정할 만한 입장이고요. 리을. 미적 체험은 도덕적 감수성을
풍부하게 해줄 수 있어야 한다. 요거는 오히려 도덕주의에서 좋아할 말이겠죠. 기억, 디귿만 해당하는 내용이라 2번 답지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3번입니다. 다음 글에 나타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바람직한 노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인데 미술 전체가 거대한 투기 사업이 되었다. 진정으로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다 어떤 의도로? 속물적인 의도로 그림을 구매해서 그냥 창고에 이렇게 맡겨두듯이 미술관에 이렇게 내버려 둔대요. 사람들은 확신이 없어서 가장 비싼 것만 구입하고 감상은커녕 창가에 넣어두고 최종가, 그러니까 이 미술의 경제적 가치에만 몰두해서 그것만 물어보는 사람들도 심지어 나타나고 있대요. 이 예술의 상품화 현상, 예술을 마치 하나의 예술 작품이 아니라 돈이 되는 경제적 가치만을 지니는 상품의 측면으로만 보는 그런 입장을 비판하는 입장이겠죠. 자, 그런데 예술의 상품화에 대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얘들아. 요거 문제 조금 잘 유의해서 읽으면 되겠어요. 자, 기억 볼게요. 예술 작품을 도덕적 가치만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요거는 얘들아 도덕적 가치만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라는 건 좀 거리가 있는 내용이겠죠. 예술가들이 대중의 취향을 고려한 작품을 그리게 한다. 이건 오히려 상품화를 더 악화시키고 더 부추길 수 있는 것이라 이렇게 바람직한 노력이라고 보기 힘들고요. 예술의 가치를 인식하고 감상할 수 있는 안목, 눈을 기른대요. 요거는 적절한 노력이 될 수 있겠죠. 리을, 경제적 가치만을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요것도 예술의 상품화를 좀 경계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디귿 리을 5번이 정답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다음 글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 영화계에서 관객들은 아직까지 감독의 이름을 보고 영화를 선택하는 일이 많지만 막상 극장에서 영화가 시작될 때 감독은 한참 뒤로 밀려난다. 영화관 광고가 끝나고 불이 꺼지면 제일 중요한 영화관, 투자 제작사, 영화사 이름부터 오르고 관객들의 집중이 가장 쏠리는 첫 부분에 제작 투자자, 공동 투자자 이름이 나타났다 사라진다. 감독, 주연 배우는 한참 뒤에 등장한다. 자,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거 예술 작품을 사실상 만드는 주체는 얘들아 보면 사실은 감독이랑 뭐 배우, 주연 배우들이잖아요. 근데 이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경제적인 투자자들의 이름이 전면에 내세워진대. 그치? 그래서 요거는 아무래도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바는 예술작품 혹은 대중문화 자체를 만드는 사람들보다는 이것들을 기획하는 이 자본가의 영향력이 커지고 이 자본가를 먼저 이렇게 대우해주는 현상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그런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1번, 자, 사회에 대한 대중문화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인데 그 부분은 우리가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2번, 대중문화와 자본이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금 이 글에서는 대규모 자본이 대중문화를 이렇게 잠식하고 있는 그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적절하지 않을 거고요. 3번, 대중문화에 대한 자본 종속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일부 자본, 막대한 자본이 대중문화를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있다. 요거는 괜찮겠네요. 자, 4번, 투자자는 영화의 흥행 가능성보다 작품성을 더 중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겠죠. 흥행 가능성을 먼저 보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3번에 이어지는 문제로 대중문화가 획일화된다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자극적인 요소가 많아진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들이 등장한다라고 우리 저번 시간에 필기하면서 보았습니다. 5번, 영화는 감독이 제작하고 배급과 상영은 자본이 분담하고 있다. 요거는 그냥 사실적인 서술일 수 있는데요. 이 글에서 진짜 말하고자 하는 주제의식과는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제외시켜야겠습니다. 정답 가장 적절한 건 3번일 거예요.
자, 5번 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현상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 현대의 대중문화는 막대한 자본 투자에 힘입어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 투자 규모에 따라서 대중문화가 흥행이 좌우되면서 투자자나 자금력을 갖춘 일부 문화기획사, 그러니까 대형 기획사들이 대중문화를 주도할 수 있게 되었다. 자, 그랬을 때 이 현상이 가져오는 부작용 골라볼까요? 대중문화의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 있지. 일부 기획사가 좌지우지하니까. 그리고 이 일부 기획사가 흥행 가능성, 즉 수익성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작품을 만들 거기 때문에 선정성, 폭력성이 증가할 수도 있고요. 다양성이 떨어지고 획일화된다는 건 1번 선지의 부가적인 설명일 수 있겠죠. 대중문화와 관련된 종사자들의 자율성도 침해될 거예요. 오직 경제적인 논리로만 예술작품에 접근하려는 시도가 더 많아질 거야. 5번, 이 대중문화를 윤리적으로 규제할 명분이 없어진다인데 이건 좀 거리가 멉니다. 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위로 올라와서 6번 한번 볼까요? 밑줄 친 기억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인데 대중문화는 선정성과 폭력성을 띌 수 있다. 그러므로 대중문화에 대한 윤리적 규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대중문화를 규제하는 것은 자칫 이런 내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이죠. 한번 골라볼게요. 자, 성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 성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으니까 윤리적 규제가 오히려 필요하다라는 결론으로 가겠죠. 그쵸?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내용이랑은 맞지 않고요. 자유롭게 표현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얘들아 생각해봐. 대중문화를 규제하면 표현의 자유를 오히려 침해할 수 있겠죠. 요건 적절한 거. 그치? 자, 디귿도 볼게요. 청소년의 정서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규제가 필요하다. 앞부분에 해당하는 근거에 맞을 거예요. 자, 리을. 다양한 대중문화를 즐길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규제를 하다 보면 대중문화의 다양성이 떨어지고 그럼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대중의 권리가 침해되는 거 아니냐. 네, 리을은 기억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으로 자연스럽죠. 니은, 리을 이렇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벌써 마지막 문제예요. 이번 문제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나의 입장에서 가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요. 예술은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윤리적 기준으로 예술을 판단하는 건 잘못된 태도이다. 신미주의, 예술지상주의일 거고, 예술가는 요거 한 번 더 쓸게요. 순수예술의 입장도 해당됩니다. 자, 예술가는 한 사회의 구성원이고 예술도 사회활동이다. 따라서 예술은 사회의 모순을 지적하고 도덕적 성숙에 기여해야 한다. 요거 도덕주의. 사회에 영향력 있는 책임감 있는 예술을 해야 한다 해서 참여예술. 네, 그러면 선지 보겠습니다. 1번. 예술을 위한 예술의 가치를 모르고 있다. 자, 나가 가한테 할 말이에요. 예술을 위한 예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오히려 신미주의야. 신미주의가 알고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신미주의한테 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네, 2번. 예술의 사회적 영향력, 책임을 너네 무시하고 있어. 이거 신미주의한테 에게 가할 비판으로 적절하죠. 그쵸? 요거 괜찮고요. 3번. 현실과의 관계를 부정하는 예술. 신미주의지, 그치? 예술은 예술 그 자체로 평가받아야 돼. 라는 신미주의적 입장은 현실 도피일 뿐이다. 요것도 적절한 비판이 되겠어요. 자, 4번. 예술이 사회의 성숙에 기여해야 하는 걸 넌 지금 모르고 있어. 놓치고 있어. 이것도 괜찮은 비판. 자, 5번. 예술의 역할이 현실을 반영하고 개선하는 것이다. 현실을 좀 더 나은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임을 너 모르고 있네. 지금 4, 5번은 표현이 다를 뿐 사실은 내용이 같죠. 그래서 5번도 적절한 비판.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자, 그럼 지금 한 내용을 교과서로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는 몇 페이지냐 하면, 네, 152페이지입니다. 152페이지의 복습이에요. 복습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부분만 간단히 다시 설명하고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술과 도덕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공자도 배웠죠. 그쵸? 공자 배웠고, 밑에 정약용도 나왔고, 칸트도 나왔어요. 자, 공자와 정약용은 모두 음악이라는 것이, 예와 악이라는 것이 인간을 교화시키는 거, 인간을 착하게 만드는 거, 인간을 도덕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도덕주의라고 했어요. 그쵸? 자, 칸트는 조금 우리 어려웠는데 나왔으니까 우리 칸트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칸트한테 미적인 체험, 미적인 가치와 도덕적인 가치는 모두 인간의 자유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쵸?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같은 영역이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미적인 체험은 감정, 주관의 영역이지만 도덕적인 영역은 이성, 사고의 영역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미적 체험과 도덕적인 체험이 사실은 다른 분리된 영역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 분리된 영역은 유사한 게 있어요. 어떤 점에서 2번 이기적인 욕구를 벗어나 있다. 요거 선생님 다른 말로 보편성을 지닌다. 보편적으로 타당하다. 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형식상 유사점이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미는 도덕적인 것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미는 도덕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 프린트에서 학습지에서 빈칸 채워봤을 겁니다. 다시 복습이었고요. 자, 예술의 상업화. 편하게 읽으셔도 될 것 같은데, 자, 예술의 상업화란 예술 작품을 대량으로 생산, 소비하는 대중매체가 발달하면서 마치 어떤 상품을 사고 파는 행위처럼 예술 작품이 그렇게 취급되고 그렇게 적용될 수 있게 된 현상을 말해요. 이 예술의 상업화에 대해서는 앤디 워홀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긍정합니다. 나는 원래도 사업 미술가였다. 예술을 가지고 돈을 버는 일이 정말 최고다. 그게 왜 안 되냐라고 얘기하는 앤디 워홀이 있고요. 요거는 우리가 문제에서 살펴본 패기 구겐하임이라는 예술가인데, 예술의 상업적인 측면을 너무 집중하고, 그러니까 예술의 상업적인 측면에만 너무 몰두하는 사업을 거대 전체 예술 산업이 마치 투기하는 그런 장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비판하는 그런 글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페이지에서 예술의 상업화가 구겐하임이 비판하듯이 안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예술이라는 게 과거에는 일부 여유로운, 그러니까 시간적이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던 사람들만 누리는 사치제에 해당했었는데, 이게 예술 작품이 상업화되고 뭔가 보편화, 대중화되면서 쉽게 일반 대중들도 누리게 될 수 있었다는 거, 요거는 굉장한 장점이겠죠. 그리고 그 상업화를 기반으로 얻어낸 경제적 이익을 바탕으로 예술가들이 좀 더 예술 활동에 집중해서 되게 질 높은 좋은 예술 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된 것도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경계해야 할 부분은 다음 단락에 마치 예술을 하나의 부의 축적 수단으로 여기는, 투기로 여기는 그런 현상도 나타났다. 그래서 예술작품의 미적인 가치나 윤리적인 가치 자체를 좀 무시하는,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걸 비판하는 사상가 아도르노라는 사상가가 있고요. 이 아도르노는 문화산업을 좌지우지하는 자본에 종속된 문화산업의 현상을 비판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한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건
그 개개인한테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있는 그런 체험이라기보다는 이미 깔려진 선택지 안에서 단순 구매 혹은 소비 활동만 하는 객체로 전락하게 됐다, 소비자가. 그런 비판을 하죠. 네, 요 부분은 요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넘겨봅시다. 대중문화인데요. 대중문화는 우리가 누리는 여러 가지 문화들이에요. 여러분들 뭐 게임하기도 하고, 시험 끝나고 영화 보기도 하고, 음악은 늘상 듣는 거잖아요. 다수의 사람들이 쉽게 접하고 즐기는 그런 문화를 대중문화라고 합니다. 대중문화는 우리의 생활 속에 녹아들어져 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정말 잠재적으로 인간 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또 개개인이 모인 사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회 변화도 가지고 오기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대중문화는 사실 그 사회의 사람들의 가치관, 생활상, 의식 수준 등등을 반영하는 굉장히 총체적인 무언가라고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대중문화와 관련된 성찰이 필요하긴 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 볼게요. 대중문화 관련돼서 우리가 조금 주의하고 좀 눈여겨보고 한 번쯤 성찰해 볼 만한 주제. 자, 대중문화는 여러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호응을 받아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감각적이고 말초적인 자극을 자극하는 선정성, 폭력성의 문제가 드러날 수 있고요. 과도하게 수익성만 추구할 경우 이런 문제는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너무 잦은 노출과 너무 어두운 내용을 봤을 때 그게 분명히 인간 내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은 주의해야 할 것 같고, 자, 또한 대중문화의 자본 종속 문제. 우리 계속 문제에서도 봤듯이 일부 거대 기획사, 거대 자본이 대중문화를 잠식하게 되면 대중문화의 다양성도 떨어지고 대중문화의 질도 저하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요 얘기가 밑에서 세 번째 줄. 대중문화의 다양성이 떨어지고 획일화될 수 있다. 이게 단순 문화의 획일화냐? 아니죠. 아까 선생님이 문화라는 건 우리의 생활상, 의식, 가치관을 모두 반영한댔잖아. 우리의 생활상, 의식, 가치관마저도 단조로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경계해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서 경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좀 취해야 할 것이냐, 요런 거. 자, 중간쯤 14번째 문장에 대중문화의 소비자는 대중문화를 좀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하고, 이 문화가 정당한가, 내가 이 문화로 즐거워도 되는가 정도를 좀 생각해서 선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주체적인 자세를 지녀야 할 거예요. 네. 이뿐 아니라 법, 제도적인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 뭐 방송통신법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사전에 좀 너무 사회 파급력이 크다거나 선정적인 요소가 있다거나 하면 권고를 하기도 하죠. 자, 이런 자정의 노력도 제도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에서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넘겨볼게요. 오늘의 마지막 페이지가 될 텐데요. 오늘의 마지막 페이지 플라톤의 예술관입니다. 우리 학습지에서 사상가 할 때 플라톤을 했을 건데 다시 복습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디 밑줄 치냐. 자, 세 번째 줄을 우리나라에서 장인으로 활동하는 걸 금지해야 한다. 자, 금지할 대상인 이 장인은 얘들아 예술가를 얘기해요. 그럼 모든 예술가를 금지하냐? 이거 아니죠. 그럼 어떤 예술가? 위에 보면 알겠지만 예술 작품에서 나쁜 성격, 무절제함, 야비함, 추함 이런 것들을 그리는 예술가, 그러니까 질적으로 떨어지는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예술가들의 활동은 금지해야 된대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훌륭한 예술가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예술가인지를 누가 판단해? 국가가 예술 활동을 잘 검열하고 잘 통제해서 예술 활동의 질을 관리해야 되겠죠.
왜 이렇게까지 국가가 예술에 신경 쓰는데? 그게 여기 있습니다. 자, 모든 좋은 예술 작품은 몸에 좋은 곳에서 불어오는 미풍처럼 그들한테 좋은 영향을 줄 거야. 예술이 개인 내면에 미친 영향이 너무 커. 그러니까 예술을 잘 통제하고 관리해야 돼. 자, 또 복습이에요. 글라우콘, 시가 교육이 그토록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자, 깊숙이 영혼의 내면으로 침투해서 큰 영향을 미칠 거야. 그래서 어떤 예술 교육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안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대요. 네, 이런 이유에서 예술 작품을 잘 관리해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저번에 좋은 예술이라는 건, 자, 여기다 반대에다 쓸게요. 질 높은 예술이라는 건 플라톤이 생각하는 가장 완전한 개념, 이데아를 모방하는 예술이라고 했었죠. 이데아라는 건 원형이면서 본질이면서 가장 완벽한 무언가예요. 이 완벽한 무언가를 따라서 만드는 그림, 완벽한 무언가를 서술하는 노래, 춤, 요런 것들은 좋은 예술. 이런 좋은 예술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장려하고 해야 하겠죠, 국가가. 네, 그렇지 않은 것들은 통제해야 하고 이 예술가들은 추방해야 되고. 네, 요렇게 플라톤까지 우리 복습을 해봤습니다. 아마 다음 시간에는 좀 새로운 단어, 요 의식주 문화 파트도 여러분들 그렇게 부담스럽거나 어려운 내용은 아닐 거예요. 네, 다음 시간에 봅시다. 고생하셨어요.